저도 여자지만 솔직히 말해서 우리가 정말 끌리는 남자가 있을 때는 무의식적으로든 의식적으로든 거리를 좁혀가게 되어 있어요. 제가 그동안 해왔던 행동들을 돌이켜보니 패턴이 있더라고요. 평소엔 적당한 거리를 유지하다가도 마음이 생기면 어떻게든 가까이 앉으려고 하게 돼요. 무릎이 살짝 닿아도 피하지 않고 오히려 그 접촉이 좋아서 그대로 있게 되죠. 저는 이럴 때 속으로 두근거리면서도 모르는 척 자연스럽게 있으려고 노력했어요. 근데 나중에 생각해보면 남자들이 이런 신호를 못 알아채면 진짜 답답하더라고요. 제가 진짜 마음이 있을 때 자주 쓰는 방법이 있어요. 뭔가를 건네주면서 손을 스치게 한다든지 웃으면서 팔을 살짝 친다든지 하는 거예요. 이런 스킨십을 거부감 없이 받아들이고 오히려 더 가까워지려고 하면 저는 그때 확신을 갖고 다음 단계로 넘어가요. 한 번은 마음에 드는 남자랑 카페에 있었는데 일부러 그 사람 쪽으로 몸을 기울이면서 메뉴판을 같이 보자고 했어요. 얼굴이 거의 닿을 정도로 가까이 갔는데도 그 남자는 그냥 메뉴만 열심히 보더라고요. 진짜 순진한 건지 둔감한 건지 모르겠지만 그때 속으로 엄청 답답했어요. 특히 술자리에서는 더 대담해져요. 평소엔 표현 못하던 것들을 술김에 하게 되는데 사실 계산된 행동인 경우가 많아요. 저도 마음에 드는 남자가 있으면 일부러 옆자리를 차지하고 술잔 부딪힐 때 손을 살짝 잡는다든지 취한 척하면서 어깨에 기댄다든지 하거든요. 이런 행동들이 다 신호인데 남자들이 너무 둔감할 때가 많아서 속 터져요. 제일 노골적으로 신호를 보냈던 적이 있었는데 그때는 정말 이 남자랑 자고 싶다는 생각이 강하게 들었을 때였어요. 회식 끝나고 둘이 택시 타고 가는데 일부러 뒷자리에 같이 탔어요. 앞자리 비어 있는데도요. 그리고 계속 그 남자 쪽으로 몸을 기울이면서 허벅지가 닿게 했죠. 택시가 흔들릴 때마다 자연스럽게 그 남자 팔을 잡았고요. 도착해서 내릴 때 아직 취기가 안 가셨으면 차 한 잔 더 하고 가실래요라고 했는데 그 남자가 그제서야 알아채더라고요. 그날 밤 정말 뜨거웠어요. 제 친구들도 비슷해요. 우리끼리 모여서 얘기하면 다들 비슷한 방식으로 신호를 보낸대요. 한 친구는 맘에 드는 남자한테 갑자기 추워요라고 하면서 가까이 붙는다고 하더라고요. 여름인데도요. 또 다른 친구는 영화관에서 일부러 팔걸이를 같이 쓰면서 손을 겹치게 한대요. 이런 게 다 우리가 보내는 신호인데 정작 남자들은 못 알아채는 경우가 태반이에요. 저는 손을 잡는 것도 중요한 신호라고 생각해요. 만약 여자가 당신 손을 잡고 놓지 않는다면 그건 거의 확실한 거예요. 제가 한 번은 산책하다가 자연스럽게 그 남자 손을 잡았는데 그 남자가 놀라서 손을 빼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더 꽉 잡고 괜찮아요. 이러니까 좋아하더라고요 라고 했죠. 그때부터 분위기가 확 바뀌었어요. 손잡고 걷다가 결국 그 남자 집으로 갔거든요. 몸의 거리를 좁히는 건 마음이 이미 열렸다는 가장 확실한 신호인데 이걸 못 알아채는 남자들 보면 진짜 답답해요. 그래서 저는 요즘엔 더 노골적으로 표현하는 편이에요. 어차피 마음 있는 남자한테만 그러니까요. 가끔은 정말 대놓고 오늘 밤 혼자 있기 싫은데라고 말할 때도 있어요. 이 정도면 바보가 아닌 이상 다 알아채더라고요. 거리를 좁히는 것 말고도 제가 자주 쓰는 방법이 있어요. 바로 시선으로 신호를 보내는 거예요. 이건 정말 무의식적으로 나오는 경우가 많은데 나중에 돌이켜보면 제 눈빛이 얼마나 노골적이었는지 부끄러울 때도 있어요. 제가 누군가에게 진짜 끌릴 때는 눈을 똑바로 못 쳐다봐요. 특히 그 사람이 저를 볼 때는 시선을 아래로 내리거나 옆으로 돌리죠. 근데 웃긴 건 그 사람이 다른 곳을 볼 때는 제가 계속 쳐다보고 있다는 거예요. 한 번은 친구가 야, 너 그 남자 완전 노려보고 있어라고 해서 깜짝 놀란 적도 있어요. 제가 그렇게 대놓고 쳐다보고 있었는지 몰랐거든요. 더 흥미로운 건 시선이 어디로 향하는지예요. 저는 마음에 드는 남자가 있으면 자꾸 그 사람의 입술을 보게 돼요. 대화하면서도 눈보다는 입술을 더 많이 보죠. 그리고 목선이나 쇄골 쪽으로도 시선이 자주 가요. 이건 진짜 무의식적인데 한 번은 그 남자가 왜 자꾸 내 목을 보냐고 물어봐서 엄청 당황했던 적이 있어요. 그때 저는 넥타이가 삐뚤어져 있어서라고 둘러댔는데 사실 그 남자 목선이 너무 섹시해서 계속 보고 있었거든요. 제일 확실한 신호는 눈이 마주쳤을 때 바로 피하지 않고 3초 정도 그대로 쳐다보는 거예요. 이건 정말 의도적인 행동이에요. 보통은 눈 마주치면 바로 피하잖아요. 근데 저는 마음에 드는 남자랑 눈이 마주치면 일부러 조금 더 쳐다봐요. 그리고 살짝 미소를 짓죠.
이렇게 하면 대부분의 남자들이 뭔가 느끼더라고요. 한 번은 회사 워크숍에서 이렇게 했더니 그 남자가 저녁에 따로 술 한잔 하자고 하더라고요. 그날 밤 정말 잊을 수 없는 시간을 보냈어요. 제가 정말 그 사람이랑 자고 싶을 때는 더 노골적이에요. 대화하면서 입술을 자주 만지거나 빨대로 음료를 마실 때 일부러 천천히 빨아요. 그리고 그 남자를 쳐다보죠. 이건 거의 100% 먹히는 방법이에요. 남자들이 이런 행동에 엄청 약하더라고요. 한 번은 바에서 이렇게 했더니 그 남자가 갑자기 계산하고 나가자고 하더라고요. 차 타자마자 달려들어서 제가 오히려 놀랐어요. 술 마실 때는 더 대담해져요. 취한 척하면서 그 남자를 빤히 쳐다보다가 갑자기 오늘 너무 멋있어 보여요라고 말한 적도 있어요. 그리고 시선을 입술로 내리면서 키스하고 싶다는 눈빛을 보냈죠. 그 남자가 진짜요? 라고 물어봐서 제가 확인해 보실래요? 라고 했더니 바로 달려들더라고요. 그날은 그 남자 집에서 아침을 맞았어요. 제 친구 중에는 더 과감한 애도 있어요. 걔는 맘에 드는 남자가 있으면 대놓고 쳐다보면서 입술을 깨문대요. 그리고 혀로 입술을 살짝 적시기도 하고요. 이건 진짜 너무 노골적이라고 생각했는데 의외로 효과가 좋더라고요. 남자들이 이런 시각적 신호에 엄청 민감하게 반응한다는 걸 그때 알았어요. 가끔은 제가 먼저 시선으로 유혹하다가 오히려 제가 더 흥분할 때도 있어요. 그 남자를 계속 쳐다보다 보면 점점 더 하고 싶어지거든요. 특히 그 남자가 제 신호를 알아채고 똑같이 저를 쳐다볼 때 그 긴장감이 정말 짜릿해요. 서로 아무 말 없이 눈으로만 대화하는데도 이미 마음은 침대로 가 있는 거죠. 시선 다음으로 제가 자주 쓰는 방법은 말로 은근히 암시를 주는 거예요. 직접적으로 자자고 말할 순 없으니까 돌려서 표현하는 건데 이것도 남자들이 못 알아채면 진짜 답답해요. 제가 제일 많이 쓰는 말이 여기 너무 시끄럽네요. 좀 더 조용한 데 갈래요. 이거 진짜 많이 써먹었는데 대부분의 남자들이 진짜로 조용한 카페나 바를 찾더라고요. 아니, 제가 원한 건 그게 아닌데 말이죠. 한 번은 너무 답답해서 조용한 데라고 했더니 님 집은 조용하지 않아요 라고 대놓고 물어본 적도 있어요. 그제서야 알아채더라고요. 오늘 집에 혼자 있기 싫은데라는 말도 자주 해요. 이건 정말 확실한 신호인데도 못 알아채는 남자들이 있어요. 한 번은 이렇게 말했더니 그럼 친구들 불러서 놀까요? 라고 해서 진짜 허탈했어요. 그래서 친구 말고 둘이서요라고 다시 말했죠. 그때서야 아 그런 의미구나 하더라고요. 제가 정말 그 사람이랑 자고 싶을 때는 피곤하지 않아요. 좀 쉬어야 할 것 같은데라고 말해요. 그리고 근처에 쉴 만한 곳 아세요? 라고 물어보죠. 이 정도면 대부분 알아채는데 가끔 진짜로 카페나 찜질방을 추천하는 남자들이 있어요. 그럴 땐 좀 더 직접적으로 둘이서 조용히 쉴 수 있는 곳이요라고 말해요. 야한 농담에 반응하는 것도 중요한 신호예요. 평소엔 그런 농담하면 싫어하는 척하다가도 마음에 드는 남자가 하면 오히려 받아쳐요. 한 번은 어떤 남자가 섹시하다는 농담을 했는데 제가 얼마나 섹시한지 확인해 보실래요? 라고 했더니 분위기가 확 바뀌더라고요. 그날 밤 정말 격하게 보냈어요. 술 마실 때는 더 과감해져요. 오늘 취하면 큰일 날 것 같아요 라고 말하면서 의미심장하게 쳐다보거나 술 마시면 나 위험한 여자 되는데라고 말하기도 해요. 한 번은 이렇게 말했더니 그 남자가 얼마나 위험한데요? 라고 물어봐서 직접 경험해 보실래요? 라고 했어요. 그 자리에서 바로 나가서 모텔로 갔죠. 제일 노골적으로 했던 말은 오늘 밤 뭐해요? 였어요. 그리고 바로 이어서 나랑 놀래요? 라고 물어봤죠. 이건 진짜 대놓고 한 건데 그 남자가 뭐하고 놀까요? 라고 물어봐서 어른들이 하는 놀이여라고 했어요. 그때 그 남자 표정이 아직도 잊혀지지 않아요. 놀란 것 같으면서도 엄청 좋아하는 표정이었거든요. 가끔은 과거 경험을 빗대서 말하기도 해요. 전 남친은 이런 거 잘했는데 하면서 은근히 비교하는 거죠. 남자들 자존심 건드리면 더 잘하려고 노력하더라고요. 제 친구는 더 직접적이에요. 마음에 드는 남자한테 나 요즘 너무 외로워라고 하면서 스킨십에 굶주려 있다는 걸 대놓고 어필한대요. 그리고 안아주실 분 구해요라고 농담처럼 말한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이게 의외로 잘 먹힌대요. 남자들이 보호 본능 같은 게 발동해서 그럼 내가 안아줄게 하면서 다가온다고 하더라고요. 저는 집 얘기를 자주 꺼내는 편이에요. 우리 집 와인 마시러 올래요? 라든지 집에 새로 산 거 보여주고 싶은데 라든지 하는 식으로요. 집으로 초대한다는 건 정말 확실한 신호잖아요.
근데 어떤 남자는 진짜로 와인만 마시고 가려고 해서 제가 먼저 달려들 수밖에 없던 적도 있었죠. 그제서야 이런 의미였구나 하더라고요. 말로 암시를 줘도 못 알아채는 남자들이 있을 때는 아예 말을 멈추고 분위기로 승부해요. 사실 이게 더 효과적일 때가 많아요. 갑자기 조용해지면서 분위기를 바꾸는 거죠. 제가 자주 쓰는 방법은 대화하다가 갑자기 말을 멈추고 그 남자를 빤히 쳐다보는 거예요. 그리고 입술을 살짝 깨물죠. 이렇게 하면 대부분의 남자들이 왜 그래? 무슨 생각해? 라고 물어봐요. 그럼 저는 그냥 님 보니까 이상한 생각이 드네요 라고 하면서 시선을 아래로 내려요. 이 정도면 대부분 알아채더라고요. 입술 깨무는 건 진짜 무의식적으로 나올 때가 많아요. 그 남자가 너무 섹시해 보일 때, 갑자기 키스하고 싶을 때, 또는 더 야한 생각이 들 때 자연스럽게 입술을 깨물게 돼요. 한 번은 그 남자가 입술 왜 계속 깨물어요? 아파요? 라고 물어봐서 님 때문에 그래요 라고 대답했어요. 그랬더니 내가 왜요? 라고 해서 너무 참기 힘들어요 라고 했죠. 그 순간 그 남자 눈빛이 확 바뀌더라고요. 제가 정말 흥분했을 때는 숨소리도 달라져요. 평소보다 숨을 깊게 쉬거나 한숨처럼 길게 내쉬기도 해요. 특히 그 남자가 가까이 있을 때는 일부러 그 사람 귀 근처에서 숨을 내쉬어요. 한 번은 영화관에서 이렇게 했더니 그 남자가 갑자기 제 손을 잡더라고요. 그리고 영화 끝나기도 전에 나가자고 해서 바로 모텔로 갔어요. 몸짓도 달라져요. 평소엔 다리를 모으고 왔는데 그 남자 앞에서는 다리를 꼬면서 치마나 스타킹이 보이게 해요. 그리고 꼰 다리를 천천히 흔들죠. 이런 행동도 무의식적으로 나오는데 나중에 생각해보면 완전 유혹하는 포즈더라고요. 한 번은 이렇게 하고 있는데 그 남자가 다리 예쁘네요 라고 해서 만져보실래요? 라고 했어요. 그 남자가 진짜로 만지기 시작했고 결국 그날 밤 끝까지 갔죠. 머리카락 만지는 것도 중요한 신호예요. 저는 마음에 드는 남자 앞에서는 계속 머리카락을 만져요. 귀 뒤로 넘기거나 손가락으로 돌리거나 목덜미가 보이게 머리를 올렸다가 다시 내리거나 하죠. 이것도 남자들이 엄청 섹시하게 본다고 하더라고요. 한 번은 계속 이러고 있었더니 그 남자가 목덜미가 너무 예뻐요 라고 해서 더 자세히 보실래요 라고 했어요. 그날 그 남자가 제 목덜미에 입맞춤 하는데 진짜 미칠 것 같았어요. 제일 확실한 건 그 남자 어깨나 팔에 기대는 거예요. 영화관이나 택시 안에서 자연스럽게 기대면서 제 체온을 느끼게 하는 거죠. 한 번은 택시 안에서 졸린 척하면서 그 남자 어깨에 머리를 기댔어요. 그리고 팔로 그 남자 팔을 감싸 안았죠. 그 남자가 처음엔 당황하다가 제 머리를 쓰다듬어 주더라고요. 그때 고개를 들어서 그 남자를 올려다 봤더니 바로 키스하더라고요. 가장 노골적인 건 스트레칭하는 척하면서 몸을 보여주는 거예요. 기지개를 켜면서 가슴을 내밀거나 허리를 비틀면서 몸매를 강조하죠. 한 번은 허리 아파라고 하면서 허리를 잡고 스트레칭했더니 그 남자가 제 허리를 만져주겠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럼 제대로 만져주세요라고 했더니 호텔 가자고 하더라고요. 제 친구 중에는 더 과감한 애도 있어요. 걔는 맘에 드는 남자 앞에서 일부러 단추를 하나 더 풀거나 다리를 자주 바꿔 꼬면서 속옷이 살짝 보이게 한대요. 그리고 그 남자가 쳐다보면 왜 그렇게 봐요 라고 하면서 오히려 되묻는데요. 이렇게 하면 남자들이 더 흥분한다고 하더라고요. 조용해지는 순간이 제일 중요한 것 같아요. 말이 없어도 서로의 숨소리가 들리고 눈빛으로 교감하고 작은 스킨십 하나하나가 의미를 갖게 되는 순간이요. 이럴 때 남자가 제 신호를 알아채고 다가와 주면 정말 짜릿해요. 그래서 저는 일부러 조용한 순간을 만들어요. 그 긴장감과 설렘이 정말 좋거든요. 손은 정말 중요해요. 제가 확신을 갖고 다음 단계로 넘어가는 건 대부분 손을 잡았을 때예요. 손을 잡는다는 건 단순한 스킨십이 아니라 마음을 여는 첫 번째 관문이거든요. 제가 마음에 드는 남자가 있으면 먼저 손을 잡아요. 처음엔 우연인 척하면서 스치게 하다가 점점 대담해지죠. 한 번은 술집에서 그 남자 손등에 제 손을 살짝 올려놨어요. 그 남자가 놀라서 쳐다보길래 그냥 두고 웃었죠. 그랬더니 그 남자가 제 손을 뒤집어서 손가락을 깍지 끼더라고요. 그 순간 오늘 밤은 뭔가 일어나겠구나 싶었어요. 손을 잡고 나면 절대 먼저 놓지 않아요. 오히려 더 꽉 잡죠. 엄지손가락으로 그 남자 손등을 쓰다듬기도 하고 손가락 사이사이를 만지작거리기도 해요. 이런 작은 움직임들이 남자들을 미치게 만들더라고요.
한 번은 이렇게 하고 있는데 그 남자가 이러면 집중이 안 돼요라고 하길래 그럼 집중 안 해도 되는 곳으로 갈까요? 라고 했어요. 바로 택시 잡더라고요. 제일 좋아하는 건 송금 봐준다고 하면서 손을 만지는 거예요. 이건 진짜 자연스럽게 스킨십할 수 있는 완벽한 핑계죠. 송금 보면서 여기가 사랑선인데 오늘 밤 뭔가 일어날 것 같네요라고 말한 적도 있어요. 그 남자가 무슨 일이요? 라고 물어서 직접 경험해 보실래요? 라고 했더니 바로 알아채더라고요. 손목을 잡는 것도 엄청 섹시한 스킨십이에요. 대화하다가 갑자기 그 남자 손목을 잡고 맥박이 빨라졌네요 라고 말하면 대부분 당황하면서도 흥분해요. 한 번은 이렇게 했더니 그 남자가 님 때문에 그래요 라고 하길래 그럼 책임져 주실 거예요. 라고 했어요. 그날 밤 정말 책임감 있게 해주더라고요. 가끔은 더 과감하게 나가요. 그 남자 허벅지에 손을 올려놓는 거죠. 처음엔 무릎 근처에 살짝 올려놓다가 점점 위로 올라가요. 이렇게 하면 남자들이 숨을 멈추더라고요. 한 번은 계속 올라가다가 거의 그 부분 근처까지 갔는데 그 남자가 제 손을 잡으면서 여기서 이러면 위험해요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럼 위험해도 되는 곳으로 가요라고 했죠. 제가 정말 흥분했을 때는 그 남자 손을 잡고 제 몸에 가져다 대요. 처음엔 얼굴이나 목 정도에 대고 점점 더 아래로 내려가죠. 한 번은 그 남자 손을 제 허리에 가져다 대면서 여기 라인 예쁘죠? 라고 했어요. 그 남자가 삼켜지는 침 소리가 들릴 정도로 긴장하더라고요. 입에 가져가는 것도 효과적이에요. 빨대를 빨거나 손가락에 묻은 술을 핥거나 입술에 손가락을 대면서 쉿하는 포즈를 하거나요. 이런 행동들이 남자들한테는 엄청난 상상을 하게 만든다고 하더라고요. 한 번은 초콜릿 먹다가 손가락에 묻었는데 그걸 천천히 핥으면서 그 남자를 쳐다봤어요. 그 남자 표정이 완전히 달라지더니 지금 당장 나가자고 하더라고요. 제 친구는 더 직접적이에요. 마음에 드는 남자 손을 잡고 자기 가슴 근처에 대면서 심장이 엄청 뛰죠? 라고 한대요. 이건 진짜 대박이라고 생각했는데 그 친구 말로는 이렇게 하면 100% 그날 밤 같이 보낸대요. 손으로 시작해서 온몸으로 끝나는 게 대부분이에요. 처음 손 잡을 때의 떨림, 손가락이 얽힐 때의 짜릿함, 그리고 그 손이 점점 다른 곳으로 향할 때의 기대감. 이 모든 게 다 신호예요. 남자들이 이런 신호를 알아채고 과감하게 나와주면 좋은데 너무 신중한 남자들은 답답할 때가 있어요. 그래서 저는 요즘 더 적극적으로 손을 사용해요. 어차피 원하는 건 똑같은데 빙빙 돌릴 필요 없잖아요.